살피는 것뿐만 아니라 안녕하세요. 도로 한다는 수능고 무료인간 방송입니다. 오늘은 어떤 분의 요청으로 7월 모의고사에서 오답률 1위랑 2위에 해당하는 그 문제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 비문학 지문 한 세트가 있어요. 그걸 같이 한번 해설해보는 시간 가져볼 거고요. 전 이 해설을 통해 두 가지 정도를 전달드리고 싶은데, 첫 번째는 많지는 않지만 저의 어떤 비문학 독해 방법론으로 연습하고 공부하고 계신 분들에게 이 지문에 한해서는 실전적으로 이렇게 그 방법을 적용했어야 됐어 라는 것들을 공유드리는 거, 그걸 일단 첫 번째로 하고요. 두 번째는 평가원 지문은 아니지만 되게 일반적인 어떤 우리의 실수들이 많이 드러날 수 있는 그런 지문이라 생각이 들어서, 이런 지문이 나왔을 때 우린 이런 실수를 했잖아, 이런 실수를 안 하려면 이런 행동을 했어야 됐고, 이건 이 비문학 지문뿐만 아니라 다른 비문학도 마찬가지야 라는 내용들을 좀 전달드리는 거 하는 걸 두 번째 목표로 해서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저는 보통 단계별로 나누어서 푸니까 1단계 전체의 내용일치 문제 먼저 살피기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전 언제나 이 문제 유형에 해당하는 그 문제가 있으면 먼저 무조건 얘를 살핍니다. 이걸 왜 먼저 살피는지, 지문부터 보는 게 무조건 좋다는데 왜 문제를 굳이 먼저 보는지, 그리고 뭐가 좋은지, 이런 것들은 다 재생 목록 중에 세상에 없던 비문학 풀이법인가? 거기에 1강과 2강에 자세하게 설명해 놨으니까 한번 그 내용 참고해 보시고요. 저 뭐 간단하게만 얘기해 볼게요. 먼저 얘를 봤을 때 좋은 거, 이 전체 내용일치 문제는 사실 뭐보다 좋냐면 일문단 혹은 서두라고 하죠. 걔를 먼저 본 다음에 지문 내용 예상하는 그런 방법의 상위 호환이에요. 얘가 더 많은 걸 줘요. 그래서 본다. 일단 보면 좋으니까 본다가 되겠죠. 그리고 안 보면 안 좋으니까 본다도 있을 거잖아요. 안 보면 어떻게 되냐면 어디에서 뭘 물을지 모르는 상태가 돼서, 이것 때문에 지문을 이렇게 읽어야 돼요. 암기하듯이 읽어야 하죠. 기억의 부담 때문에 지문의 내용을 이렇게 암기하듯이 하나도 놓치면 안 돼 하면서 끝까지 힘주고 읽으니까 망하는 거예요. 이 문제 유형은 먼저 살펴서 이득 봐야 되고요. 또 먼저 살피고 먼저 풀어내서 손해를 줄여야 돼요. 비문학 문제들은 전체에 대해 묻거나 부분에 대한 깊은 내용을 묻는데요. 얘는 전체에 대한 걸 얕게 물어요. 즉 난이도가 높지 않은데 얘를 먼저 이렇게 해결하지 않으면 오히려 얘 때문에 지문 읽기 난이도는 끝도 없이 올라가는 이런 사태에 처하게 되니까, 어쨌든 간에 뭐 말은 길었는데 이 문제를 먼저 살피는 게 좋다. 살피는 것뿐만 아니라 저는 1번부터 5번까지 선택지를 다 분석해서 1번부터 5번까지 선택지가 맞는지 틀리는지를 파악하려면 난 뭘 읽어내야 할까 라는 걸 5개 뽑아냅니다. 그리고 심지어 적절하지 않은 건 문제이기 때문에 이 중에 4개가 맞겠죠? 한 개만 틀리단 말이에요. 즉 1번부터 5번까지의 내용을 읽고 뭘 확인해야 되지 하는 걸 뽑아내는 그때 우린 이미 지문에 대한 꽤나 많은 정보를 알게 되죠. 이건 사실 이 문제 유형은 출제자가 되게 불리한 유형이에요. 되게 많은 정보를 노출해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심지어 4개나 맞는 내용을 노출해야 되고 1개만 장난을 칠 수 있는 거니까 우린 그런 것들을 좀 역이용할 필요가 분명히 있겠죠. 이 문제를 먼저 살피고 먼저 할 일을 하면 그런 출제자의 약점을 이용할 수 있게 되고요. 만약에 지문을 다 읽고 뒤늦게 이 문제에 대해 생각을 해서 확인을 해야 된다면 어디 있었지? 이거 뭐였지? 갑자기 정확도는 낮은 채 굉장히 어려운 싸움을 하게 되는, 출제자의 약점을 이용하지도 못하게 되는 뭐 이런 상태가 되게 될 것이다. 즉 얘를 먼저 분석해보자 이런 내용이죠. 실전에서 얘를 분석했다면 어느 정도 했어야 된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구독, 좋아요. 1번 선택지. 임금이 일정할 때 재화를 생산하는 노동시간을 줄이면 생산비가 낮아진다. 일단 얘가 뭔지 알아야겠죠. 지문을 읽고 생산비가 뭔지 알기 위한 노력을 수행할 것이다. 괜찮죠? 또 하나. 노동시간과 생산비의 관계 정도? 줄어들면 줄어드나? 그리고 하나 더. 임금은 생산비에 아무래도 영향이 있는 것 같은데 어떤 영향을 주나? 일정할 때 라고 못을 박아놨으니까 아마도 영향을 주는 요소니까 얘를 고정해놨겠죠. 아마 임금과 노동시간이 생산비에 영향을 주는 기본적인 2가지 요인일 듯. 2번. 한 나라 안에서는 임금이 상승해도 가용 가능한 노동량이 즉각적으로 증가하기 어렵다. 2번을 보고 팩트 하나를 알 수 있어요. 임금이 상승하면 가용 가능한 노동량은 증가하는 듯. 맞죠? 근데 우린 2번 선택지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뭘 봐야 되냐면, 얘는 이 관계에 딜레이가 있냐 없냐만 보면 돼요. 그냥 2번을 확인해야지 무미건조하니까 기억도 안 나요. 2번의 내용을 조금 내 식대로 바꿔서 이런 내용을 보면 되겠네, 이럴지 아닐지를 봐야겠다 라는 식으로 2번의 내용이 좀 더 확장된 채 지문으로 가는 거예요. 그럼 지문 가서 이거 아까 본 내용 같은데? 그럼 돌아와서 이 내용을 살피면 돼요. 뭐라도 적어놓는 이유는 우리가 2번 선택지를 보고 2번 선택지를 확인하기 위해 뭘 생각해야 되는지,
2번 선택지에서 어떤 미션을 받았는지에 대한 흔적을 남겨놓음으로써 돌아와서 그 흔적을 다시 보고 기억을 재생해서 다시 한번 그 일을 하기 위해서 단서를 남겨놓는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외울 필요는 없어요. 어차피 어렴풋이 기억은 날 거예요. 그럼 돌아오면 됩니다. 3번. 값싼 노동력으로 임금을 줄이더라도 노동 소요량을 줄여야만 상대적 생산비 우위를 차지할 수 있다. 먼저 상대적 생산비 우위라는 건 낮다는 거야, 높다는 거야? 물론 지문을 다 읽은 친구들은 말하겠죠. 당연히 생산비는 돈이니까 낮은 게 우위지 얘기할 수 있겠지만 아직은 몰라요. 지문을 아예 안 읽은 상태예요. 낮다는 거야, 높다는 거야? 또 임금을 줄이더라도 노동 소요량을 줄여야만 뭔 소릴까요? 일단 얘가 뭔지 알아야 돼요. 그리고 3번을 확인하기 위해선 이 내용을 확인하면 되죠. 임금과 노동 소요량을 모두 줄여야, 반드시 꼭 모두 줄여야 상대적 생산비 우위, 물론 생산비 우위라는 게 낮은 건지 높은 건지 몰라요. 근데 꼭 둘 다 줄여야 돼. 한 번 더. 둘 중에 하나만 줄이면 안 돼? 하는 게 3번 내용이에요. 꼭 모두냐? 둘 중 하나만은 안 되나? 하는 게 3번 선택지의 확인 내용이잖아요. 이거 먼저 해놓으면 읽어봐서 알죠? 거의 지문의 초반부만 읽고도 답을 확인할 수 있게 돼요. 언제나 이 문제를 분석하면 지문의 초반부만 읽고 답을 찾을 수 있어. 이런 약 파는 게 아닙니다. 결과적으로 그랬다고요. 근데 이미 지문을 하나도 안 읽은 사람치곤 꽤나 지문에 대해 많은 내용을 알고 있죠. 그리고 지문을 읽으면서 중점적으로 해야 되는 일이 뭔지도 이미 알고 있는 사람처럼 돼가고 있죠. 먼저 3번은 꼭 둘 다야? 하는 걸 보는 게 3번을 확인하기 위해 우리가 꼭 해야 되는 일이긴 했습니다. 4번. 상대국보다 임금이 낮은 국가도 그보다 임금이 높은 상대국에서 재화를 수입하는 것이 유리할 수도 있다. 4번을 보고 전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임금 이외의 요소도 고려해야 하나? 이거 임금 이외의 요소도 고려해야 되나? 이게 다예요. 왜? 임금이 낮은 국가가 임금이 높은 상대국에서 뭔가를 수입한대요. 임금만이 다가 아닌가? 하는 걸 확인하면 되겠죠. 다는 아니겠지. 3번과 4번 중에 뭐가 더 답일 것 같아요? 문제를 아예 안 풀어본 친구들도 얘기할 수 있을걸요? 무게를 두고 예상을 하세요. 그런 다음에 그걸 확인하세요. 그냥 무조건 객관적인 자세로 읽어야 돼. 그건 아무런 이득도 못 본다는 뜻이에요. 사실은. 5번. 5번의 말을 읽을 때는 어렵지만 사실 식으로 바꿀 수 있죠. 좀 더 잘 보이게 식으로 한번 다른 색으로 표현해 볼게요. 한 국가의 상대국에 대한 상대적 임금이 특정 재화의 상대적 생산성 우위보다 낮으면 그 재화의 생산비도 상대국보다 낮다. 상대적 임금이란 개념이 뭔진 모르지만 일단 이것과 상대적 생산비 우위가 아니고 생산성입니다. 생산성 우위보다 낮으면이라고 했으니까 부동호가 이렇게 되겠네요. 그러면 생산비도 낮다. 이랬는데 요 식대로인지 아닌지만 확인하면 돼요. 즉 지문에 있는 내용도 식으로 변환한 다음에 요 식과 요 식을 비교해보면 되겠죠. 할 일 다시 일단 생산비가 뭔지 알아야 돼요. 그리고 생산비를 구하는 방법, 생산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임금과 노동시간인지를 확인할 거예요. 그 다음 임금이 올라가면 가용 가능한 노동량은 증가하는 것 같긴 한데 딜레이가 있나 없나를 볼 거예요. 3번 꼭 임금과 노동 소요량 그게 뭔지 모르지만 둘 다를 꼭 줄여야 돼? 상대적 생산비 우위를 차지하는 방법은 어떤 하나의 요소만 건드려서는 안 돼? 하는 게 3번 확인 내용. 4번 재화를 수입한다고 할 때 임금 이외의 요소도 고려할 게 있나? 임금만 고려하는 거면 답은 4번. 임금 이외의 요소도 고려하면 4번은 적절한 거. 5번 뭔가 식 같은 걸 만들 건데 먼저 상대적 임금이 뭔지는 알아야 될 거고 상대적 생산성 우위가 뭔지도 알아야 될 것이다. 그때 생산비는 어떻게 되는가? 둘 사이의 관계에 따라 생산비는 높아지냐 낮아지냐? 그 관계를 체크해야 된다. 꽤나 할 일이 구체적이죠. 그냥 지문 읽고 1문단 읽은 다음에 뒤에 내용 예측하겠어 하는 것보다 훨씬 더 구체적인 미션을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럼 이 미션만 해결하세요. 그런 다음에 돌아와서 얘를 푸세요. 그런 다음에 그 다음 어떤 지문 읽기는 적어도 이런 상태는 아니게 돼요. 어디서 뭘 물어볼지 몰라 모든 내용 외워야지는 아니게 되죠. 중요한 내용 위주로 파악하면서 정보만 쭉 처리하면서 가면 우리가 중점적으로 처리한 그 정보대로 물어봐 줄 거예요. 그럼 그거에 대해 답하면서 지문을 해결하면 끝나는 거죠. 전체에 대한 부담을 내리고 부분에 집중하여 깊이 있는 문제를 푼다. 이게 전체 플랜이에요. 2단계 지문 읽으며 전체 내용 일치 문제 풀기. 이 지문 독해의 목적은 1차적으로는 한 문제 풀기예요. 그냥 아까 그 분석한 그 1번부터 5번까지의 선택지를 다 확인하기 위해 그 한 문제를 풀기 위해 읽는 거죠. 에게 근데 한 문제만 풀기 위해 읽으면 너무 여러 번 읽어야 되고 좀 비효율적인 거 아닌가? 하나 더 한다면 정보들의 대략적인 위치들, 각각의 정보들이 어떻게 모여 있는지를 파악하면서 이 문제가 풀리는 순간
그 다음에 해야 될 일들이 도출되면 좋아요. 이건 안 될 수도 있고 될 수도 있어요. 되면 되는 만큼 하자는 거죠. 즉, 이 문제가 지문을 많이 읽고 나서에 풀리면 꽤나 정보들의 위치들을 많이 알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지문의 초반부에 그냥 결론이 나버리잖아요. 그러면 정보들의 위치 파악하기가 잘 안 될 수도 있죠. 이 지문은 정보들의 위치 파악하기가 잘 안 되는 지문이었어요. 왜? 결과적으로 어디까지만 읽으면 답이 나왔으니까, 여기까지 읽으면 답이 나왔으니까. 해볼까요? 1문단을 쭉 읽고 나서 우리가 했으면 좋은 것들? 그건 뭐냐면 그냥 우위의 반대말은 열위구나. 이게 다예요. 할 게 없죠. 왜? 궁금한 내용이 나온 적이 없으니까. 2문단 봅니다. 리카르도에 따르면 무역할 재화, 즉 교역제가 상대적 우위를 가지려면 생산비를 줄여야 한다. 아, 생산비라는 건 줄어드는 게 일단 우위구나. 뒤에 내용 더 나오긴 하지만 이해하고 지나갈 수 있죠? 그 다음, 생산비란 집중해야죠. 왜? 생산비가 뭔지 너무 궁금했잖아. 그리고 어떤 요소들이 영향을 줘서 생산비가 구성되는지를 알고 싶었잖아요. 생산비란 어떤 제품 1단위 생산에 필요한 노동시간. 노동시간 역시나 나왔네요. 즉, 노동소요량. 뭐야? 노동시간과 노동소요량은 똑같은 거였어요. 시간당 임금과 곱한 값이므로 할 일 해야죠. 생산비. 노동소요량 곱하기 임금이었어요. 그리고 노동소요량은 뭐였고? 시간 그 자체였고요. 뭐였지? 임금이 일정할 때 시간을 낮추면 생산비는 낮아지나? 그렇겠네요. 식 보니까 1번 지워요. 2번 아직 안 나와서 몰라요. 근데 3번 이미 알 수 있죠. 왜? 임금을 줄이더라도 노동 소요량을 줄여야만 상대적 생산비 우위. 우위라는 건 낮아지는 거였는데 차지할 수 있나? 그건 아니잖아요. 임금만 줄여도 되잖아요. 왜? 이 식에서 이 내용이 낮아진다는 거니까 얘가 일정하더라도 당연히 생산비는 낮아지겠죠. 답은 3번일 듯? 조금 더 읽어볼까요? 각국은 기술력을 높여 노동 소요량을 줄이거나 or 혹은 값싼 노동력으로 임금을 줄임으로써 쐐기를 박네요. 상대적 생산비 우위를 차지할 수 있다. 역시나 우위라는 건 어떻게 하는 거였다? 줄이는 거였다. 답은 하늘이 무너져도 3번. 여기서 이제 두 가지 선택이에요. 뭐냐면 4번과 5번 그리고 2번도 확인하기 위해 더 읽겠다. 즉 이 1번 문제를 내비게이션 삼아서 지문을 조금 더 읽을래 하는 생각을 가질 수도 있고요. 아니면 3번이 확실하게 틀린 거니까 2번, 4번, 5번까지를 읽으며 오히려 여기에 나와 있는 선택지를 읽으면서 뒤에 내용을 읽기 위한 배경 지식으로 삼겠다 라고 해도 상관이 없어요. 어떤 거여도 좋아요. 1번 문제에 좀 더 의지하며 지문을 더 읽을래. 좋아요, 그것도. 그리고 어차피 문제는 풀렸으니까 2, 4, 5를 배경 지식 삼아 그 다음을 진행할래. 그것도 좋아요. 그 다음에 할 일에서 일단 힌트를 얻을 수 있는 건 이거. 상대적 임금이 뭔지 알아야 될 거고 이것도 알아야 될 것이며 근데 무조건 뭐가 커야 된다? 상대적 생산성 우위가 더 커야 생산비는 낮아지는 거네. 각각의 개념을 주의해서 살펴보긴 하겠지만 상대적 생산성 우위라는 게 더 높아야 돼. 그건 미리 난 알았어. 하고 그 다음을 진행하는 건 할 수 있을 거예요. 여기까지가 1단계와 2단계였고요. 아쉬운 건 너무 먼저 풀리기 때문에 얘가 잘 안 돼요. 안 되지만 이 문제를 풀었기 때문에 어디서 뭐가 나올지 몰라. 다 외워야지는 안 해도 돼요. 중요한 거 위주로 문단 끝날 때마다 점검하면서 아 여기의 내용은 이 정도였구나. 여기의 내용은 이 정도였구나. 중요한 거 중심으로 해서 안 중요한 것까지 빠짐없이 정리하면서 어디에서 뭐가 나올지 몰라 하는 생각에 다 외울 필요는 없이 정리만 한 적 있는 사람이 되면서 지문 독해를 진행해 주시면 그 부분에 대해 물을 거니까 돌아가서 다시 한번 거기 공부하고 문제를 푸시면 돼요. 전체 문제를 해결한다. 이젠 부분에 집중하며 부분 문제들을 해결하러 떠난다. 아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할 수 있는 실수를 많이 노출시켜주는 그런 지문 세트라고 했어요. 어떤 실수가 노출되는지 이야기하면서 같이 한번 진행해 볼게요. 일단 1단계랑 2단계를 해결했습니다. 3단계로 가볼게요. 뭐냐면 하나의 문단이 끝나고 그 다음 문단으로 가요. 근데 내용을 다 처리하지 못했다는 걸 알아요. 해내지 못했다는 걸 알아. 그럼에도 일단 더 읽어볼까 하고 넘어가죠. 또 문단뿐만 아니라 이것들이 모여서 글이 됐어요. 글 다음에 이제 문제로 넘어가죠. 또 넘어갔을 때도 알아요. 글을 완벽하게 이해하지 못했다는 걸. 근데도 문제로 넘어가면서 이렇게 생각하죠. 일단 문제를 읽을까? 문제를 풀어볼까? 이 문제는 보기에 그래프가 있었어요. 그 전엔 표도 있었죠. 근데 그 문제는 분명히 써있거든요. 윗글을 바탕으로라고. 근데 우린 글의 내용을 완벽하게 이해하지 못했지만 표에서 그래프에서 새 출발을 하려고 해요. 그 새 출발은 실패합니다. 새 출발을 원래 하면 안 되니까 돌아갔어야 돼요. 윗글을 완벽하게 이해한 다음에 그 다음에 갔어야 했죠. 계속 좀 말합니다. 글을 완벽하게 이해했어야 됐다. 근데
누군가 말하겠죠. 완벽하게 이해하는 게 어딨어. 실전에서 어떻게 완벽하게 이해를 해? 이해라는 것도 다 사람마다 다른 거 아니야? 여러분, 중간 과정은 다를 수 있어도 결과는 다 같아야 했고요. 같을 수 있었어요. 그 결과들이 어떤 것이었는지 각각의 어떤 정보들이 모여있는 것 기준으로 내용을 좀 나눠서 같이 살펴볼 거고요. 중간중간에 멈춰서 여러분들은 괄호를 좀 채워주셔야 합니다. 실제로 이 내용들은 둘 중에 하나로 처리됐어야 했어요. 머리 혹은 손. 실전을 넘어서는 내용은 아예 넣지 않았습니다. 실전에서도 머리로 이 내용은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어 하고 알고 지나가거나 아니면 머리로 조금 힘들어서 손으로 써놓고 지나가거나 둘 중에 하나 됐어야 돼요. 이 중에 실전이니까 버린다 할 만한 건 없어요. 원래 다른 지문에서도 실전이니까 버린다 할 만한 정보는 원래 존재하지 않지만 여기 기준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아예 없었다는 걸 말합니다. 미리 해볼게요. 얘를 읽고 영상을 멈춘 후에 이 괄호 채워보세요. 시작. 해봤나요? 생산비 구하는 공식 뭐래요? 노동 소요량 곱하기 시간당 임금. 노동 소요량은 뭔데? 어떤 제품 1단위 생산에 필요한 시간. 상대적 생산비 우위는 높은 거예요, 낮은 거예요? 생산비가 다른 나라보다 낮은 것. 끝. 여기까지가 2문단이었는데 이게 2문단에서 우리가 했어야 되는 결과값이에요. 과정은 여러 가지 뭐 아무거나 상관없어요. 난 독해력이 약해서 여러 번 읽었어야 돼서 여러 번 읽으면 되고요. 또 나는 독해력이 좋으니까 금방금방 하지. 괜찮아요. 금방 한 다음에 얘를 해냈으면 됐어요. 둘 중에 뭘로? 머리나 손으로. 합이 이거면 돼요. 머리와 손의 합이 요 정도면 여기서 할 일 다 했다. 여러분 각각의 문장을 읽고 했어야 되는 생각 그런 것들은 있을 수도 있지만 엄격하게 존재하는 건 없어요. 과정이 어찌됐건 근데 결과는 엄격하게 존재합니다. 이 내용이었어야 해요. 더 가볼게요. 요 문단을 읽고요. 요 결과를 맞춰보세요. 준비하시고 시작. 해봤나요? 읽고 나서 상대적 임금이라는 건 이것분의 이것이다 라는 분수를 만들었어야 해요. 머리나 손이라고 말하겠지만 이번엔 확실하게 말할게요. 이건 손으로 썼어야 해요. 필수 메모사항이라고 해서 말씀드리는 게 있어요. 첫 번째, 비례 반비례. 메모 여러분들이 싫어하는 거 알고 메모는 선택 아닌가, 메모는 시간을 잡아먹지 않나 이런 오해도 많은 것도 알고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메모해야 되는 거 첫 번째 비례 반비례. 커질 때 커진다. 작아질 때 커진다. 또 하나, 최대 최소. 어떨 때 최대가 된다. 어떨 때 최소가 된다. 최소일 때 어떻다. 최대일 때 어떻다. 그런 내용들. 그 다음 마지막, 공식과 분수 반드시 써야 합니다. 쓰면 무조건 이득 봐요. 그리고 이 내용은 문제에서 무조건 물어보고요. 중요하게 물어봐요. 여러 가지로 써야겠죠. 분수 채웠어야 해요. 머리와 손이라고 이번에 얘기하지 않을게요. 얘는 무조건 손이었어요. 머리로 되면 좋고 손은 필수였어요. 뭐분의 뭐죠? 상대적 임금은 기준이 된다면 여기가 있겠네요. 뭐를 뭐뭐로 나눈 값. 그럴 때 무조건 분수가 나와야 돼요. 자국 임금 상대국의 임금 요 정도. 그 다음 상대적 생산성 우위란 뭐래요? 상대국의 노동 소요량을 분모 분자 바뀌는 거 느껴져요? 상대국이 위에요. 그 다음 자국이고요. 여기엔 노동 소요량이란 개념이 필요했고요. 노동 소요량은 여기에 정의가 되어 있죠. 언제나 말 바꿔치기가 자유자재로 가능해야 해요. 괄호 열고 시간 이렇게. 노동 소요량이라고 했지만 시간인 거예요. 시간이라고 했지만 노동 소요량인 거예요. 왔다 갔다가 자유로워야 돼요. 그 다음 생산비 우위라는 건 상대적 임금과 상대적 생산성 우위 사이에 어떤 부등식의 관계 우린 아까 문제 1번 문제에서 5번 선택지에서 이미 알고 있긴 하죠. 요렇게 얘가 더 커야 한다. 이해하고 지나가면 좋죠. 왜 더 커야 할까? 얘는 상대적 임금이라는 건 낮을수록 좋구나. 왜? 우리나라 임금이 낮을수록 좋으니까. 그리고 상대적 생산성 우위라는 건 높을수록 좋구나. 왜? 상대국의 노동 소요량이니까 상대국에서 그 일을 할 때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거잖아요. 그럼 얘는 높을수록 좋으니까 얘는 낮을수록 좋고 얘는 높을수록 좋으니까 얘가 얘보다 커야 된다는 얘기구나. 끄덕끄덕 하고 이해하고 넘어갈 수 있죠. 생산비 우위를 갖는 제품을 수출할까요? 수입할까요? 생산비 우위를 갖는다는 건 우리나라가 더 경쟁력을 갖는다는 거니까 우리나라가 생산을 할 거고요. 생산을 했으면 무역을 할 때 어떻게 할까요? 우리나라 생산한 거니까 수출하면 되겠죠. 여기에 내용이 나오게 되죠. 여기까지 하면 어떻게 말할 수 있냐면 이 문단에서 할 일을 100%다 했다. 이 중에 빠진 게 있다면 다시 한번 위로 올라가서 보는 과정에서 이 정도 할 일도 해야 돼. 이런 할 일도 해야 돼. 하면서 추가해야 돼요. 결과는 이거였어요.
기준 정해준다고 했죠? 이거였어요. 이것 이외의 내용은 하지 않아도 됐어요. 하지만 이 내용은 이 두 개의 분수는 반드시 손으로, 나머지는 머리와 손 중에 선택해서 합해서 결과는 이렇게 돼야 되는 뭐 그런 정도의 과정을 얘기할 수 있겠네요. 넘어가 볼게요. 표도 나오고 뭐 할 일이 많네요. 읽고 나서 밑에 있는 괄호 다 채워보세요. 시작. 표가 나오자마자 이런 생각이 들면 좋았어요. 상대적 임금은 없네. 뭐만 있어요? 노동 소요량만 있고요. 심지어 생산성 우위라는 것도 정해줬어요. 구해줬어요. 따로 나누지 않아도 돼요. 뭐 기준? A국 기준이고요. 아, 나와 있구나. 그러다가 지문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어야죠. 줬구나. 전 여기다가 이렇게 쓸게요. 이 표를 그냥 줬으니까 이 내용이 이제 기준값으로 작용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가정할 때에서 나름 할 일이 있었다면 앞에서 할 일 다 한 사람은 이런 게 됐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래놓고 쓱 나누는 거죠. 나눈 다음에 이렇게 할게요. 수출, 수입 이렇게. 요게 첫 번째 여기에 해당하는 괄호들을 채우는 내용이었죠. 수출하는 제품은 1과 2다. 왜? 상대적 생산성 우위가 상대적 임금보다 높아서 생산비 우위를 가지니까. 괜찮죠? 또 수입하는 제품은 3과 4. 이유는 상대적 생산성 우위가 상대적 임금보다 낮아서 생산비 우위의 반대말 1문단에 나오는 내용이었어요. 열위를 가지니까. 괜찮나요? 그 다음 여기까지는 이 표에서 한 일 그대로예요. 근데 여러분 이때 부분부터는 좀 다른 내용이 펼쳐져요. 여기부터는 좀 냉정한 상황인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독해력이 좋은 친구들은 읽고 그냥 그런갑다 하면서 바로 이해가 돼요. 근데 일부 좀 그릴기를 어려워하는 친구들은 여기서 노력이 필요해요. 뭔 소리야? 하는 거에 대해 결국 이해할 수 있는 수준까지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독해력의 차이만 생각하지 마시고 노력을 그냥 하시면 돼요. 결과만 맞으면 되거든요. 저 같으면 여기에 시간 투자해서 노력하고 정보 처리한 후에 지나갈 거예요. 쭉 읽어보니까 이런 내용이던데요. 제품 3기준 1단위 생산하는데 B국은 12시간이 필요하다. 그러네요. 그런데 A국의 상대적 임금이 3이므로 B국의 12시간 노동이 A국에게는 4시간 노동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뭔 소리야? 뭔 소리야 싶으면 처리하고 가세요. 노력해서. 여기까지 읽었는데 그런갑다가 안 돼요. 그러면 머리와 손 중에 머리가 힘들어하고 있다는 거니까 손으로 해결해 주세요. 12시간인데 왜 4시간밖에 안 되는 거지? 상대적 임금이 3이니까 일단 B는 12시간 노동을 했으니까 12원의 노동을 했다고 쳐볼게요. 그러면 A국에서 똑같은 돈을 들여 노동을 한다면 몇 시간을 해야 될까요? 3원씩 몇 시간을 하면 12원의 노동이 되냐 이거죠. A국은 그래서 4시간의 노동에 해당한다고 하는 거구나. 4의 노동에 해당한다고 하는 거구나. A국 기준으로 고쳐봤어요. 4로. 그런 다음에 뒤에 내용은 이거죠. 요 6과 4를 비교해 볼 때 4가 더 작은 값이니까 어디서 생산하는 게 좋다? 얘는 B국에서 생산하는 게 무조건 이득이다. 그랬더니 A국과 B국 모두 양측에게 이득이 된다는 건 실제로 효율이 어디서 생산하는 게 더 좋기 때문에 B국에서 생산하는 게 A국 기준으로 값을 고쳐도 4시간으로 고칠 수 있으니까 6과 4를 비교하면 4가 더 효율적이잖아요. 그러니까 B국에서 생산하는 거구나. 이걸 하는 거였어요. 시간을 들여서 노력해서 결과를 맞추는 거죠. 밑에 괄호 한번 해볼까요? 1단위 생산에 걸리는 시간은 노동 소요량이었다. 소요량은 12인데 이걸 A국 기준으로 바꾸면 4였다. 왜? 3 곱하기 4는 12니까 값을 맞추는 거예요. 돈을 맞춘다고 생각하면 돼요. 12원인데 얘는 3원씩이니까 4를 곱하면 12가 되니까 A국 기준으로 하면 4시간 동안의 노동이구나. 제품 3의 노동 소요량은 A국 기준으로 6이에요. 바꾼 값과 비교해볼까요? 6과 4를 비교해본다. 그래서 제품 3은 A국이 아닌 어디서 4인 B국에서 생산하는 게 이득이구나. 이것까지 하는 거예요. 이 표를 포함한 이 문단 전체를 읽으면서 우리가 했어야 되는 건 여기서 한 번, 그 다음 또 하나 여기서 한 번, 이 두 번의 정보 처리였어요. 이 전체는 머리로 돼도 되고요. 아니면 손으로 도와줘서 했어도 상관이 없어요. 결과는 맞췄어야 해요. 과정은 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이 힘들어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 각 문장에서 해야 될 생각들을 다 잘해서 결과로 이게 맞춰졌을 수도 있고 뭐여도 좋으니까 고군분투여도 좋아요. 결과는 맞추세요. 결과가 안 됐어. 넘어가지 마세요. 문단이 끝나면 결과가 달성됐는지를 보시는 거예요. 할 일 다 했나? 점검해보면 무조건 알 수 있어요. 이만큼의 할 일을 안 한 채 그냥 넘어가고 있는 건 아닐까? 생각해보시면 결과를 맞출 수 있을 거예요.
넘어가 볼게요. 읽고 또 한번 채워보세요. 얘는 제가 빠뜨린 게 있어서 이렇게 따로 써놨는데 여기도 동그라미 한번 쳐보시면서 같이 보는 거죠. 시작했나요? 그런데 하면서 시작하는 내용이 쭉 나오죠. B국에 대한 A국의 상대적 임금이 높아진다는 건 뭐죠? A국의 임금은 높아지고 B국의 임금은 낮아지는 거. 뭐 둘 중에 뭐가 일어나고 뭐는 안 일어날지도 모르지만 상대적 임금이 높아진다는 건 A국이 B국보다 높아진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A국의 뭔가 제품값도 좀 올라갈 것 같네요. A국에 생산되는 재화들이 상대적으로 더 비싸지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건 A국의 임금이 높아지고 B국의 임금이 낮아지기 때문이에요. 얘는 거의 완전 이해의 영역인데 중간에 이해가 좀 어려웠다면, 즉 머리가 힘들어했다면 손으로 쓰면서 따라갔어야 했다는 거죠. 해당 재화에 대한 B국의 수요량이 감소한대요. 왜 감소하죠? 더 비싸졌으니까. B국이 A국에 생산하는 재화를 사지 않고 B국에서 해당 재화를 생산하기 시작하면 A국의 노동수요라는 말, 그냥 우리가 자주 쓰는 말이 아니죠. 근데 A국의 노동수요라는 것 자체는 감소해요, 증가해요? A국의 노동수요가 뭔데? 노동수요가 있다면 그 수요는 누가 원해서 수요라는 게 발생하는 거죠? B국이 원해서 발생하는 거죠. B국이 A국에서 생산하는 걸 다 사야 노동 수요가 높아질 거 아니야. 근데 B국이 더 이상 A국에 기대하지 않고 B국에서 자체 생산을 해서 다 가져가 버려요. 그러면 A국에 대한, 즉 A국의 노동 수요는 증가해요, 감소해요? 감소하게 된다. 이 내용이 쭉 나와 있는 거죠. 근데 구체적인 수치까지 나오고 있죠. 이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앞에는 개념이 나왔고요. 뒤에는 예시가 나왔다. 라는 건데 그 개념에서 먼저 이해를 시도해 보시고요. 그 다음 성공했든 실패했든 간에 예시에서 또 한 번 이해를 시도해 보시고요. 그런 다음에 마지막엔 이렇게 돌아가서 개념을 다시 읽고 이런 내용이구나 라고 하시는 게 제일 좋아요. 근데 뒤에까지 읽어야 요 4.01로 변한 상황까지의 내용이 다 설명되어 있긴 한데 일단 요 내용만 가지고도 해볼 수 있는 게 있으니까 해보라는 거였죠. A국의 상대적 임금이 3에서 3.99로 변했어요. 그러면 A국의 노동 수요는 증가한 거예요? 감소한 거예요? 감소했죠. B국의 노동 수요는 무조건 증가한 겁니다. 왜? A국의 상대적 임금이 높아져서 이런 상황이 그대로 펼쳐졌으니까요. 4.01로 변하면 어떻게 되는데요? 똑같죠? A국의 노동 수요는 감소하고요. B국의 노동 수요는 증가하는 그런 상황이에요. 왜? B국에서 생산을 하게 되니까요. 근데 3.99로 변했다는 건 수출 수입하는 제품도 변화했다는 걸까요? 아닐까요? 가보는 거죠. 3.99 변함이 없네요. 이걸 처리하는 거였습니다. 3.99라는 값을 굳이 이야기한 건 중간에 얘가 4이기 때문이었죠. 누지센 다음에 하면 좋아요. 수출하는 제품은 1과 2, 수입하는 제품은 3과 4 똑같습니다. 근데 만약 4.01로 변해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4.01보다 얘가 크긴 하네요. 근데 이번에 이 순간이죠. 밑엔 볼 것도 없죠? 경계 나누면 돼요. 4.01이 된다는 건 4보다 커지는 거니까 그러면 수출한 제품은 하나, 수입하는 제품은 2, 3, 4 이렇게 되는구나. 노동 수요라는 건 언제나 똑같은 모습을 보이지만 딱 어느 정도의 값이 넘어갈 때 갑자기 요 제품, 품목이 바뀔 수도 있구나. 노동 수요는 조금만 숫자가 바뀌어도 이런 내용으로 그대로 진행이 되는데 그 제품들의 품목이 바뀌는 건 어떤 특정한 기준을 넘어서야 가능한 일이겠구나 라는 걸 이걸 읽고 머릿속으로든 손으로든 정리해서 알아내면 끝이었죠. 못 알아냈다면 문제를 못 풀어요. 근데 읽고 그냥 머리로 편하게 알아냈다? 괜찮아요. 머리로 알아내기 힘들어서 손으로 겨우겨우 알아냈다? 그것도 괜찮아요. 알아냈다는 게 중요해요. 안 좋은 건 딱 한 가지 경우예요. 모르지만 그냥 더 읽어볼까 하는 생각으로 뒤로 넘어갔다면 그건 안 좋은 거예요. 뭔 말인지 알겠나요? 빡세요. 요 그래프에 해당하는 내용 그리고 요 지문의 내용 읽고 정리해 보시는 거죠. 한번 해보세요. 시작. 됐나요? 교점은 뭐래요? 나오죠. 교점은 나옵니다. 그 내용 그대로 정리하라는 거였어요. 상대적 임금. 아까 이게 어떤 값으로 기능했는지 아나요? 기준으로 기능했던 거. 이거 가지고 막 비교했잖아요. 부등식. 그 다음 경사 구간과 수평 구간이 머릿속에 다르게 이해됐어야 해요. 물론 머릿속으로 안 됐다면 또 손으로 쓰면 됐죠. 경사 구간은 제품 및 노동 수요의 변화가 있대요, 없대요? 제품과 노동의 수요의 변화를 얘기하는 건 제품의 변화 말고 제품 및 노동 수요의 변화는 무조건 있죠. 근데 생산 제품까지 변화하진 않아요. 근데 수평 구간에 가면 제품 및 노동 수요가 똑같이 변화하는데 뭐까지 변화한다? 생산 제품까지도 변화하게 된다. 그 내용이었죠. 완전 허접하게 이해했을 때 얘를 기준으로 왼쪽에 있는 것과 오른쪽에 있는 제품들 어떻게 정리할 수 있냐 하는 거예요. 그래프에 요것과 요것, 요 내용, 그
그리고 각각의 제품들 해서 비교를 했다면 그래프를 잘못 이해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얘는 3이 기준값일 때 왼쪽과 오른쪽에 어떤 제품들이 있어 라는 뜻 정도로 받아들이시는 게 오히려 가장 정확했어요. 왼쪽에 있는 걸 뭐라고 할까요? 이런 걸 수출한다. 즉 A국이 생산한다. 오른쪽에 있는 걸 수입한다. 어디가 생산한다? B국이 생산한다. 그걸 어떻게 하는데? 아까 표에서 다 봤잖아요. 그 표 내용 그대로 옮겨놓은 거예요. 물론 이것이 변화할 때 어떻게 될지까지 보여주기 위해서 그래프로 제시한 것뿐이지만요. 왼쪽에 있는 제품을 어떻게 한다고요? 수출합니다. 즉 A국이 생산하죠. 오른쪽에 있는 제품을 어떻게 한다고요? 수입한다. 즉 B국이 생산한다. 이 정도는 알았어야죠. 그 다음 노동의 상대적 공급 곡선 RS가 왼쪽으로 이동한다는 건 B국에 대한 A국의 상대적 임금이 어떻게 된다는 걸까요? 교점이 어떻게 되는지를 보는 거예요. 무조건 그래프는 이렇게 생겨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동하면 무조건 요 교점의 값이 커지게 되어 있어요. 어떤 값이? 상대적 임금의 값이죠. 왼쪽으로 이동하면 무조건 어떻게 된다? 높아진다 이거예요. 그 다음 똑같이 나왔죠. 교점이 3.99로 가리킬 때 똑같습니다. 3.99까지는 수출 수입이 그대로죠. 어떻게? A국 기준으로 할 때 수출하는 건 똑같이 1과 2예요. 수입하는 건 3과 4가 맞죠. 근데 4.01이 되면 똑같이 아까처럼 똑같이 수출하는 건 1, 그 다음에 2, 3, 4 이렇게가 수출되는 제품이 될 것이다. 수입하는 제품이 될 것이다 라는 건 알 수 있겠죠. 근데 여기서 하나 더 알 수 있는 건 아까 3.99라고 했죠. 3.99면 이쯤일 거예요. A국 기준으로 하면 역시나 요만큼이 남아있기 때문에 제품 1과 제품 2를 수출하고 얘네를 수입하는 게 맞아요. 근데 B국 기준으로 할 때 뭐가 생기냐면 B국도 제품 2를 생산하기 시작합니다. 그걸 어떻게 하는데? 아까 수평 구간은 생산 제품의 변화가 있다고 했잖아요. 누구 기준으로? 치고 들어오는 나라 기준으로는 점점점 공존하다가 어느 순간을 넘어서면 4를 넘어서 4.01이 되면 그때 잡아먹고 A국은 이제 빠져야 돼요. 수출하는 그런 품목에서 뭐가 빠진다? 제품 2가 빠져버리고 그냥 100% 그냥 수입에 의존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돼버리는 거죠. 그러다 점점 잡아먹다가 여기까지 가면 어때요? 그럼 제품 1도 나눠 먹다가 결국 6이 넘어가는 순간 제품 1까지 뺏겨버리게 되는 그런 내용이라고 이해하시면 딱 맞겠죠. 아까 표보다 그래프가 좀 더 발전된 내용이 되는 건 그 수평 구간에서의 공존. 그러다 수평 구간을 넘어서는 순간 뺏겨버리는 뭐 이런 느낌이 있기 때문에 그런 내용까지를 이해하는 게 여기서 요구된 행동이었고요. 결과였고요. 그 결과에 도달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해 주셨어야 하는 게 이 지문에서 했어야 되는 일이겠죠. 그냥 넘어가지만 않으면 돼요. 뭔가 쎄한데? 그럼 하고 가면 돼요. 괜찮나요? 마지막 수송비에 대한 건데 완전 실전으로 본다면 여러분 이 문단은 버린 채 다른 문제를 먼저 푸는 게 좋았어요. 왜? 혼자 갑자기 다른 내용을 추가해서 말해주고 있기 때문에. 근데 뭐 아예 정리한 김에 정리 다 하고 간다면 할 수 있다 하는 걸 보여드리기 위해 해보겠습니다. 먼저 괄호 한번 채워보세요. 시작. 다 했나요? 수송비 몇이라고 가정한대요? 12. 10인데 수송비 더하면 24. 얘를 A국으로 바꾸면 3, 8, 24. 8. 뭔 말인지 알겠죠? 왜? 24를 그냥 24원의 노동이라고 생각하세요. B국은 1원짜리 노동을 하고요. A국은 3원짜리 노동을 하잖아요. 똑같이 돈을 들인다면 A국은 8만큼의 노동을 해야 그 24원짜리 노동이 될 거예요. 바꿈값에 수송비를 더한 값과 비교를 한다. 6과 8. 바꿈값에 수송비를 더한 값이라기보단 수송비까지 더한 값을 바꿈값이라고 말하는 게 맞겠네요. 얘는 좀 표현이 적절하지 않았어. 6과 8을 비교해보면 누가 이기죠? 6이 이기네요. 왜? 얘가 더 효율적이니까. 그럼 뭐야? 수송비가 같이 들 때는 제품 3은 이전과 다르게 어디서 생산하는 게 이득이다? 그냥 A국이 생산하는 게 낫겠는데? 이렇게 바뀌어버린다는 거예요. 아까는 12만 고려할 땐 4, 3, 10이니까 3과 4와 6을 비교했죠. 그랬더니 6보단 4가 낫네. 4에 손을 들어줬고 B국이 생산할게가 됐다는 거예요. 근데 수송비가 들게 되니까 여기 생산하면 수송비가 안 들어. 근데 여기는 수송비까지를 고려해야 돼. 고려하니까 얘가 24로 뻥튀기 되게 되면서 얘는 8이란 값으로 변하게 되죠. 38, 24니까. 6과 8을 비교해봤을 때 6이 낫겠구만. 수송비까지 내면 8이 돼버리니까 별론 것 같아 라고 하면서 6쪽에서 생산하는 게 즉 A국이 생산하는 게 더 이득인 상황으로 바뀌게 되더라. 이런 내용이 마지막 수송비 문단이었습니다. 어때요 여러분? 제가 일부러 문제를 제작하기 위해 괄호 뚫어놓고 이런 거 아니거든요. 각 문단별로 결과가 정해져 있었어요. 그 결과에 도달하기 위해 중간 과정이 어떻게든 이루어졌어야 됐고요. 결과가 맞춰졌어야 돼요. 무조건. 실전에선 이해를 좀 덜 해도 되겠지. 아닙니다 여러분.
결과적으로 해야 되는데 그럼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잖아. 이런 걸 열심히 연습해서 익숙해진 다음에 실전에서 빨리 하는 거예요. 그리고 머리와 손의 관계라고 했잖아요. 머리가 안 될 때 손으로 빨리빨리 대응해주면서 따라가는 거, 속도를 맞춰주는 거. 그리고 공부를 많이 할수록 이 머리가 담당하는 부분이 늘어나면서 애매한 생각들을 오래 하는 것이 아니라 빨리빨리 처리되는 느낌으로 머리가 역할을 해주고, 그 다음 거기서도 안 되는 게 순간적으로 발견됐을 때 손이 빨리빨리 도와주는 그 느낌. 그게 시간 단축까지 이어지는 어떤 실력 향상이 되는 거고요. 결국 이 정도는 다 했어야 됐다. 결과는 이런데 우린 어떤 과정을 거쳤는가에서 차이가 날 뿐이다. 라는 걸 생각하면서 지문을 읽고 문제를 푸는데 어떤 임해주시는 거. 그런 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것 때문에 요 내용들을 준비해서 굳이 영상으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영상은 길어지고 있지만 중요한 것 같으니까 다 전달 드리도록 하는 뭐 이런 걸 하고 있습니다. 이젠 그 다음 단계. 부분의 정보를 바탕으로 문제를 해결해라. 요 정도 읽고 문제 풀면 됐어. 라는 걸 가지고 왔어요. 정리된 내용은 따로 지금 공유하지 않고 있죠. 아까 그 정리된 거 바탕으로 그냥 풀어보세요. 준비하시고 시작했나요? 왼쪽은 여러분들의 머리, 속, 혹은 눈앞에 펼쳐졌어야 하는 정보들. 그 다음 오른쪽은 문제. 문제 밑에 있는 건 이건 역시 문제를 읽으면서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펼쳐졌어야 했거나 아니면 눈앞에 써 있어야 됐던 내용들입니다. 볼까요? 상대적 임금은 이런 분수였고 생산성 우위는 이렇게 하는 거였어. 둘을 비교했을 땐 얘가 더 컸어야 했고 여기서는 3이란 값으로 이런 작업들을 한 적이 있었지. 오케이. 값을 비교해서 수출하는 것과 수입하는 걸 정하는 것 같았어. 그럼 이제 보기에 있는 내용을 바로 어떻게 할까요? 바로 표로 만들어야 돼요. 이렇게. 표로 만들까 말까 고민하는 시간이 시간을 잡아먹는 거지 표로 만드는 건 잡아먹지 않습니다. 표로 만들었어야 돼요. 바로. 그런 다음 바로 뭘 비교했어야 돼요? 이와의 비교를 했어야죠. 쓰는 거죠. 수출, 수입. 해놓고 이제 시키는 대로 파악을 하면서 지나가는 거예요. 1번에서 말하죠. 생산비라는 걸 구한다. 소요된다. 생산비는 어떻게 구하는 거였죠? 노동 소요량 곱하기 임금이었죠. 1번에 8만원. 왜? 4, 2, 8. 그 다음 바나나 1kg면 9만원. 바나나 1kg 얘는 그냥 1이니까 9만원 그대로 9일은 9 지우세요. 2번 액수 기술력을 높여 바나나 1kg 생산에 필요한 노동시간을 4시간으로 줄인다면 바나나 생산에 있어서의 생산비 우위는 액수국이 차지하게 되겠군. 비교해보자고요. 기준은 2였어요. 예, 9였고요. 여기서 4.5 옆에 쓰는 거죠. X국 기준으로 값을 바꾸는 거예요. 9원짜리 노동인 거잖아요. Y국 기준으로 하면 1 곱하기 9. X국 기준으로 하면 2 곱하기 4.5. 4.5와 6을 비교하려고 했더니 6 말고 뭐랑 비교하래요? 4. 그러면 당연히 4가 이기니까 X국이 생산비 우위를 차지하게 된다. 하는 내용이죠. 지우면 돼요. 3번. Y국에 대한 X국의 상대적 임금을 고려할 때 2죠. Y국에서 사과 1kg를 생산하는 데 드는 노동 시간이 X국의 입장에서는 6시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고 사과 1kg 12. 근데 6시간. 왜? 2, 6, 12니까. 또 지우면 되죠? 4번. 사과의 생산에 있어서 X국이 Y국에 대해 갖는 상대적 생산성 우위가 바나나의 생산에 있어서의 X국이 Y국에 대해 갖는 상대적 생산성 우위보다 높게 나타나겠군. 한마디로 X국은 사과의 우위가 있고 Y국이 바나나의 우위가 있다 라고 말하면 끝나는 내용이니까 당연히 수출과 수입이니까 사과는 X, 바나나는 Y 할 수 있겠죠? 지우면 돼요. 5번까지 가면 5번에서 되게 어이없는 이야기를 합니다. 5번의 이야기를 번역해보면 이래요. X국이든 Y국이든 무조건 2가 기준이겠군. 2는요 여러분 상대적 임금을 고려한 거고요. 자국과 상대국의 관계가 바뀌면 아예 분모 분자가 바뀌어요. X국 기준으로 할 땐 2, Y국 기준으로 하면 2분의 1이 돼서 0.5. 얘는 1분의 2라서 2인 거니까요. 답은 5번. 오답률 1이던데요. 해결하고 넘어갈 수 있었고요. 각각의 말들, 생산비가 소요되겠고 이러면 생산비 구하는 법 알아야 되고 노동 소요량, 뭐 노동 시간 이란 말 나오면 서로 바꿔치기를 잘할 수 있어야겠고 뭐 이런 내용인 거죠. 이렇게 할 줄 알면 다 괜찮았을걸요? 넘어가 볼게요. 이거 읽고 이거 푸시면 돼요. 풀어보세요. 시작. 자, 어떻게 풀었어야 됐을지. 왼쪽에 있는 내용은 머릿속 혹은 눈앞에 써있으면 좋았을 내용. 머릿속에 펼쳐진다면 눈앞에 굳이 안 써도 됩니다. 그 내용들. 그리고 오른쪽엔 문제. 그리고 이 내용들은 머릿속에 또한 짜라라락 재생이 됐거나 아니면 눈앞에 쓰면서 분석됐으면 좋았을 내용입니다. 이거잖아요. 수출, 수입. 누구 기준으로? 갑국 기준으로. 얘는 을국이 생산하면서 수입을 한다. 이거 해놓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수평을 물으면 무언가 서로 공조라는 느낌. 그리고 요 경사 구간을 물으면 절대 생산 국가는 바뀌지 않고 영향을 안 주고 그냥 노동 수요만 변하는 느낌.
1번 A와 B 사이로 이동하더라도 여기 잘라버리겠다는 거예요. 쌀 생산비에 우위를 갖는 국가는 바뀌지 않겠군. 왜? 쌀을 아직 건드리지 않았으니까. 지울게요. 2번 B와 C 사이로 이동한다. 밀 나눠먹기가 이루어지겠네요. 밀 생산을 위한 노동 수요의 일부가 을국에서 갑국으로 이동하겠군. 우리가 아는 말로 고쳐야 돼요. 그냥 읽고 그런가 아닌가 끌려가지 마세요. 이동한다는 건 갑국의 노동 수요가 증가한다는 거죠. 근데 왼쪽으로 이동한다는 건 노동 수요가 증가하는 거였어요? 아니면 없어지는, 하락하는 거였어요? 노동 수요가 감소하게 되는 거였죠? 왜? 비싸지는 거니까. 아까 비싸지면 그만큼 노동 수요가 낮아진다 하는 그 내용 정리를 한 적이 있었잖아요? 답은 2번. 끝. 3번 C에 점점 가까워질수록 갑국에서 생산하는 밀에 대한 을국의 수요량은 점차 줄어들게 되겠군. 2번과 3번이 다른 얘기하고 있네요. 반대되는 얘기. B와 C 사이로 이동했다는 건 점점 왼쪽으로 갔다는 거고 C로 간다는 것도 왼쪽으로 간다는 거니까 2번과 3번은 같은 방향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그러니까 3번이 맞고 2번이 틀린 내용이 되는 거죠. 4번 D에 점점 가까워질수록 오른쪽으로 간다. 각국이 생산하는 밀의 가격은 현재 대비 상대적으로 낮아지겠군. 오른쪽으로 가니까 4로, 즉 6에서 4로 쭉 낮아지는 거니까 당연히 가격이 낮아지겠죠? 상대적 임금도 낮아지니까. 5번 RS와 R의 교점이 D와 E 사이에서 형성될수록 수수 나눠먹기 하겠네요. 각국과 을국 모두의 수수를 생산하게 되겠군. 나눠먹기 그 자체. 5번도 지워주고요. 답은 2번이 확실해지는 순간. 미리 할 일을 지문에서 다 하고 와야 이런 분석도 가능한 거고요. 즉 이런 내용들이 떠올라야 가능하다는 거죠. 가능만 하다면 그래프나 선택지 내용에 끌려가지 않고 바로 윗글 말에서 뭐였는데 윗글에서 이렇게 말했는데 윗글을 기준으로 자꾸 가져가면서 문제를 또 쉽게 풀어낼 수 있다. 뭐 이런 내용이었던 거예요. 되나요? 그 다음 적절한 건 문제입니다, 여러분. 얘를 읽고 이거에 대한 다에 대한 결론을 먼저 내세요. 그런 다음에 여기서 적절한 거 하나 딱 잡아서 푸세요. 준비하시고 시작. 했나요? 요 문단에 관련된 내용은 이거였죠. 이거 이후에 적절한 걸 답을 만들면 약간 요런 식이에요. 느낌으로만 하면 이래요. 수송비까지 한 거를 구해서 그것과 A국의 노동 소요량을 비교했을 때 A국 거보다 얘네가 더 낮으면 우위를 갖는다. 복잡하죠? 즉 비교했을 때 자국의 노동 소요량보다 이게 더 낮으면 된다. 요 느낌 가지고 먼저 골라보면 사실 1, 2, 5가 골라졌어야 돼요. 많은 분들이 4번을 고르지만 4번은 다시 읽어보면 아예 그냥 나가리인 내용이죠. 근데 1번과 2번이 되게 단순하게 비교하는 느낌이 들 거예요. 그리고 5번만 이제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느낌. 수송비까지 고려해서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느낌이 들죠. 자세한 내용 봐도 5번, 느낌으로 하나씩 잘라내도 답은 5번. 즉 적절한 거 골라라 하니까 바로 그냥 하나의 답을 골라야 된다. 처럼 말했지만 비슷한 답 같은 걸 먼저 그냥 후보로 추리세요. 그런 다음에 후보 중에 얘는 비슷해 보였지만 아니네.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는 과정에서 잘라서 하나 남겨서 답 골라라. 즉 2개 골랐다가 하나 남기는 이런 풀이 해도 되고요. 3개 골랐다가 하나 남기는 풀이 해도 돼요. 뭐든 간에 요것들을 골라내려면 뭐가 있어야 된다. 나만의 답 기준이 있어야 된다. 그 답 기준은 어디 있죠? 다 본문 읽고 내가 먼저 생각하는 그 과정에서 답 기준이 생긴다. 하는 것만 생각하면서 풀어주시면 조금 더 좋았어요. 그런 문제였죠. 5번, 6번 해결해라. 뒤에 답지 해설지 또 있다. 이 정도고요. 어떤가요? 결국 제가 푸는 과정대로 한번 공유드리고 좀 자세하게 진행을 해봤고요. 또 하나는 결과는 정해져 있다. 각각의 정보 덩어리에서 우리가 해야 되는 일들이 정해져 있고 그냥 머릿속으로 이해가 된다 안 된다 그거에 따라 그 다음이 바뀌고 이런 게 아니라 다 똑같아야 돼요. 결과는. 문단별 내용의 결과는 똑같아야 한다. 똑같지 않으면 어떡하나? 똑같을 때까지 노력해야 된다. 시간이 얼마나 걸리든 간에 일단은 노력해야 한다. 그런 다음에 그 노력들이 나중엔 별거 아니라고 느껴질 때쯤 익숙해져서 당연하고 별게 아니다 라고 느껴질 때쯤 아마 시간과 정확도 모두가 해결될 것이다. 뭐 그런 내용 정도를 말씀드리고요. 단계별로 푸는 거에서 뭐 어느 정도 힌트를 얻으실 수 있다면 좋은 것만 좀 얻어가시는 느낌으로 실력 향상에 좀 더 도움이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도 있고요. 여기까지 좀 굉장히 한 지문 가지고 좀 길게 해봤는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저는 다음에 조금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